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22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 적용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식품 포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식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선도 연장은 포장재나 필름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식품의 품질 열화 반응은 흡습, 탈습, 갈변, 호흡, 산화 반응, 화학 반응, 미생물 성장에 기인하기 때문에 선도 유지 포장은 이러한 품질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포장 환경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품질 열화 반응은 식품의 수분 함량과 주위의 산소 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도 유지 포장 기법은 많은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제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품질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생물 억제나 항산화제를 방출하거나 에틸렌이나 이치 성분을 흡수 또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휘발성 성분을 포장에서 방출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식품의 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소비자들도 우수한 품질의 포장식품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선도 유지 포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새로운 포장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필름의 투과성 조절에 의한 선도 유지 포장 기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스 차단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식품의 품질 보존성을 얻고 있습니다. 가스 취환 포장이나 진공 포장을 한 조건에서 가스 차단성 재료는 산화 반응, 퇴색, 곰팡이의 생장 억제 등의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육류, 신선어류, 스낵류 등의 포장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선육류와 신선어류 등의 포장은 보통 저온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산소 차단성이 가장 중요한 포장재의 특성이며 높은 차단성 물질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면서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이러한 범주의 포장 재료에는 SiOX 증착 필름, EVOH나 PVDC를 포함한 공합출 필름, 알루미늄 포일이나 EVOH를 포함시킨 성형 용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SiOX 증착 필름, PP, EVOH, PP, PP, PVDC, PP 등은 필름은 레토르트 식품이나 전자레인지 가열 식품을 위한 포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식품의 향기 성분을 잘 보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차단성 재료에 의한 향기 성분을 잡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봉합 부위로 향기 성분이 녹아서 소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에서 향기 성분인 디레모넨이 내면의 폴리올레핀으로 된 실란트층에 쉽게 녹아서 향미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트지, 펜, EVH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란트는 플라스틱 재료에서 나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치 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신선 과일과 채소류 포장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가스 투과도를 갖는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여 포장재 내에 적절한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시켜 신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은 PE, PP, PS, EVA 공중합체, PVC, 폴리부타디엔 등이 있습니다. 신선과실과 채소의 품목마다 최적의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산소 농도 2에서 8%, 이산화탄소 농도 1에서 8% 범위가 가장 일반적인 최적의 기체 조성입니다.
이러한 포장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되는 단감의 필름 포장과 구미에서 많이 소비되는 절단 채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포장 내에 산소가 고갈되고 이산화탄소는 과다하게 축적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과일과 채소의 포장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투과도가 충분히 높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체 투과도를 향상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 중에 하나로 과체류 포장의 내부에 적절한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면서 에틸렌가스 농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에틸렌의 흡착 특성을 가진 세라믹을 플라스틱 포장재에 혼입하여 제조한 필름이 일본을 중심으로 상업화되어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라믹이 플라스틱에 혼입되어 가공된 필름은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가스의 투과도가 높아지게 되어서 포장 내부의 산소 농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와 에틸렌가스 농도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며 에틸렌가스의 농도를 낮추어 주는 것은 과체류 포장에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소 흡수 포장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 변질은 포장재 내에 존재하는 산소에 의해 성분의 산화, 곰팡이의 발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산소에 민감한 식품을 진공 포장이나 가스 취한 포장에 의하여 포장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공 포장이나 가스 취한 포장 기법이 포장재 내부의 산소를 완전히 제거시키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산소 흡수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산소 흡수제는 철 분말의 산화 반응, 비타민C 산화, 과민감성 염료의 산화, 효소적 산화 반응,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 고정화 효소의 산화 반응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 분말 산소 흡수제에 사용되는 철 1g은 산소 300cc와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포장에 존재하는 산소 농도와 포장 필름의 투과도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 흡수의 양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조건에서는 포장 내 산소 농도를 0.01%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소 흡수제가 포장재 내에서 산소를 흡수하여 낮은 산소 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산소 투과도가 낮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캔이나 유리병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플라스틱 필름으로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PVDC나 EVOH를 공합출 필름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에틸렌 흡수 포장 소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에틸렌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 여러 가지 생리적 역할을 하는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에틸렌은 많은 과일에서 호흡을 촉진하여 추숙과 연화를 빠르게 합니다. 나아가 에틸렌의 축적은 녹색 채소의 황화 현상을 유발시키고 신선 채소류에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바나나와 오렌지를 익게 하는 용도 등에서는 에틸렌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틸렌은 과체류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저장 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고 우수한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장 내의 에틸렌의 축적을 피하여야 합니다. 시판되는 에틸렌 흡수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과망간산 칼륨을 활용한 것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에틸렌을 초산이나 에탄올로 산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색깔이 자주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망간산 칼륨계 에틸렌 흡수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봉지 형태로 제조되어 식품과 분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과망간산 칼륨으로
코팅된 제올라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에틸렌 흡수제는 에틸렌을 활성탄에 흡착시킨 다음 분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마 팔라듐을 금속 촉매로 함유시킨 활성탄이 20도씨에서 절단 처리된 바나나, 키위, 시금치에 포장해서 에틸렌의 축적을 억제시켜 연화와 항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틸렌 흡수 방법으로는 플라스틱 재료에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질들을 함유시킨 소재나 용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에틸렌 흡수제가 불충분한 에틸렌 흡수 능력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제 또는 방출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두커피의 스트레커 반응, 신선 과체류의 호흡작용, 발효식품의 유산 발효 등에 의하여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게 됩니다. 과체류 포장 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이산화탄소는 생리장애를 주게 되고 원두커피와 발효식품의 포장에서는 포장을 부풀게 하거나 압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 변화나 포장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것입니다. 수산화칼슘은 탄산칼슘을 생성시키는 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김치 포장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분 흡수 및 조절제를 이용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술입니다. 수분은 여러 식품의 저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분 변화에 민감한 식품은 수분 차단성이 좋은 포장재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일부의 수분이 포장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포장재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조식품의 경우에 과도한 수분을 흡착하면 조직감을 잃게 하고 미생물적 변폐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분주나 커피와 같은 분재식품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높게 되면 케이킹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탕이나 캔디에서는 높은 수분 함량은 제품을 끈적거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서 포장재를 통한 과도한 수분 손실이 제품의 건조를 일으켜 지방의 산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경우에 포장재 내에 적절한 상대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수분 투과도의 필름과 함께 탈습제, 수분 조절제, 봉지나 혹은 패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탈습제로는 실리카겔이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화칼슘이나 제올라이트 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수분 투과도가 자유로운 폴리에틸렌계 부직포인 타이백 필름 봉지에 밀봉되어 사용이 됩니다. 탈습제의 주된 목적은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낮게 유지시켜 조직감을 바삭바삭하게 유지하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 가체류와 같이 수분이 많은 식품의 포장에서 포장 내의 포화습도 조건의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소금이나 포화염용액, 고흡수성 고분자 등을 장착시켜 과체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류나 어류를 포장하여 저장 중에 발생하는 드립을 흡수할 목적으로 고흡수성 고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트상으로 제조되어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의 바닥에 놓이게 되며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폴리아크릴레이트나 전분 그라프트 중합체입니다. 또 다른 수분 조절 흡수제로서는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수분 조절제를 넣어둔 시트상의 봉지가 신선육이나 신선 어류를 싸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항균성 및 항산화성 포장을 이용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술입니다. 식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 오염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균성 물질을 포장재에 함입시키거나 그 위에 코팅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항균성 포장재가 이용될 수 있는 주된 대상 식품으로는 신선 육류, 어류, 빵, 치즈, 과채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은이온은 강한 항균성을 갖는 금속 이온 중에 대표입니다. 은제올라이트는 대부분의 경우 플라스틱에 혼입하여 필름이나 성형 용기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입 비율은 1에서 3% 범위에 있습니다. 은이온은 보편적으로 수저나 식기 등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제올라이트에 취한되어 식품 포장재뿐만 아니라 항균성 칫솔, 주방용기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용 예로는 플라스틱 랩에 함입시켜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식품에서 흔히 보존성 향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포장에 결합시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에탄올 55%, 물 10% 혼합물을 실리콘 디옥사이드 분말에 흡착시켜서 종이 EVA 봉지에 담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식품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함에 따라 에탄올 증기를 방출하게 되고 이 증기는 식품 표면에 작용하여 곰팡이나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탄올 발생과 함께 산소를 흡수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탄올 방출제가 떡, 빵, 과자, 치즈, 의육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탄올 흡수제의 단점으로는 에탄올 증기가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 남아 있어서 에탄올 냄새를 주는 것입니다. 제품을 먹기 전에 가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에탄올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지만 바로 섭취할 경우 음식이 상해서 나는 이치와 혼동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탄올 관련 제품에는 포장재 표기사항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항산화제는 건조식품이나 산소에 민감한 식품에 있어서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식품 첨가제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항산화제들은 또한 플라스틱 필름에 첨가되어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플라스틱 필름에 첨가되는 항산화제는 산화에 의하여 저장 중 농도가 소실되기도 하지만 고분자 표면으로의 확산과 뒤은 증발에 의하여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제를 첨가시킨 왁스지가 시리얼 포장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시도된 바로서는 BHD를 0.32% 농도로 첨가시킨 HDPE 필름을 오트밀 포장에 적용하였을 때 BHD가 오트밀로 이행되어 그 산화의 진행을 억제하였습니다. 향미 조절 포장을 이용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입니다. 포장재의 역할에 의하여 식품 내에 바람직하지 못한 맛이나 향미 성분을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몽 주스의 경우에 나린진과 리모넨 성분에 기인한 쓴맛이 관능적인 기호성을 떨어뜨리는데 나린진 분해 효소를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층에 고정화시켜 나린진의 60%를 가수분해시키고 리모넨은 CA층에 흡착시켜 농도를 낮추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분자에 산성 화합물을 함입시켜 단백질의 분해로부터 생성되는 아민계의 화합물을 반응하게 하여 이치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류 등의 단백질로부터 발생되는 아민계의 알칼리 화합물은 강한 불쾌치를 내는 물질입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이가철의 화합물과 구연산이나 비타민C 등의 유기산을 함유한 필름백이 아민과 다른 냄새를 흡착 제거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포테이토 칩이나 비스켓 등에서 지방 성분의 자동산화 초기 단계에서 알데하이드가 발생하는 나쁜 냄새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휘발성 성분을 포장의 헤드스페이스로부터 제거하는 HDPE 계층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장 내에서 식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먹회탕과 항화수소를 흡착하기도 합니다. 시리카겔과 활성탄을 결합한 흡착 봉지가 수분과 냄새를 함께 흡수 제거하기도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에틸렌, 에틸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황화수소를 함께 흡착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온도 제어를 통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입니다. 냉장식품의 유통 중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에 대해 방어하기 위하여 특수한 열 차단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3M사의 틴슐레이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다공성을 가진 플라스틱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포장 내의 온도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비열이 높은 물질로 축냉제를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이중벽으로 된 페트 용기에 고비열 개를 넣어둔 제품입니다. 축냉제는 폴리아크릴산 계통의 고흡수성 고분자에 수분을 흡수시켜 플라스틱 백에 밀봉시킨 형태가 냉장식품의 온도 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냉동식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포장에서는 수용액을 여러 분액으로 담아서 시트상으로 제작하여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한 형태의 상자 형태의 포장에 함께 담도록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봉지 형태로 주변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흡열 반응을 일으켜서 주위로부터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어 주면서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냉각제도 있습니다. 시간온도 적산 지시계를 활용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술입니다. 포장식품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경과될수록 그리고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그 품질 열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즉, 식품의 품질 변화는 시간과 온도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식품의 품질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시간온도 적산 지시계입니다. 포장의 표면에 온도와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지시 라벨을 붙여놓으면 이 라벨은 반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게 되어 식품의 품질을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TTI가 특히 유용한 분야는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과 같이 온도 변화에 따라 품질 변화가 민감한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에서 미생물의 증식 등에 의한 식품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식품의 위생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라벨은 식품 포장에 부착되어 특정 색깔로 변하면 소비기한이 지났음을 나타내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색깔의 대조를 위한 인쇄 부분과 함께 부착됩니다. 예로서 국내 한 맥주 회사에서 부착하고 있는 온도 라벨은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인쇄 부분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온도에 한번 노출되면 색깔을 변하도록 한 지시계 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방담 포장재를 이용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술입니다. 결로 현상은 채소류 소포장 시 호흡작용 또는 온도차에 의한 포장재 안쪽 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담 필름은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름 안쪽 면에 계면 활성제를 코팅하여 만든 필름입니다. 방담 필름으로 포장하면 진열 시 결로 현상을 방지하여 신선도의 연장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담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막을 방, 흐릴 담이며 흐려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안티포깅으로 표기되어 포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을 의미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포장할 품목별 호흡 특성을 파악하여 방담 성능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방담 처리된 필름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코팅된 계면활성제가 산화되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OPP 필름에 대해 약 3배의 원가가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포장재 원가 상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포장 기법입니다. 자외선보다도 짧은 파장의 전자파는 물질을 이온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전리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처리에 이용되는 전리방사선은 코발트 60 및 세슘 137, 감마선, 가속전압이 1000만 볼트 이하의 전자선, 가속전압이 500만 볼트 이하의 X선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조사 목적은 발화, 발근의 억제, 성숙도의 지연, 해충 및 기생충의 살충 및 불임, 살균 및 멸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온도 상승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가열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시 설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의 열화 현상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맛, 냄새, 색, 조직 등 기호성이 떨어지면 그중 조사에 따른 이치 발생 문제가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식품에서는 완전 살균에 필요한 4메가라드의 조사에서 불쾌치가 생성되고 맛도 나빠지게 됩니다. 한편 방사선 조사 시 산소가 공존하면 조사치가 현저히 발생하고 퇴색이 촉진됩니다. 또 우유나 유제품은 방사선 조사 시 유지방의 산화 또는 산패로 인해 산패치가 발생하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지방질 식품은 특히 상온 이상 또는 공기 존재하에서 처리하면 지방의 산화 촉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관능적으로 품질 변화가 초래하게 됩니다. 지방 함량이 작은 육류, 생선 등의 경우도 산패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살균하는 경우 산소 투과성이 없는 포장재에 진공 포장하거나 질소 등 불활성 가스로 취한 조건 하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품질 변화를 줄이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과체류는 방사선 조사를 하면 조직 연화 현상이 발생되며 인공색소류 중에서 조사에 의해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방충 포장 기법을 활용한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입니다. 공유를 수확 후 저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해충의 식혜를 받아 커다란 양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곡물은 개개 농가에서 수집 또는 대량 농장으로부터 수집, 집화되므로 취급의 형태, 포장, 지류의 다량 서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아 해충의 침입 기회가 많게 됩니다. 저곡 해충은 한국 내에 약 50여 종이 있습니다. 조사된 주요 해충은 쌀바구미, 보리나방, 화랑공명나방, 가루존벌레, 톱가슴머리 대장, 쌀도둑, 거짓쌀도둑, 곡식수시릉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크고 발생이 심한 해충은 쌀바구미, 보리나방, 화랑공명나방 등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있어서의 해충의 이물질 혼입은 주로 건조식품이 대상으로 되고 제조 공장 내외나 제조 공정상에서 또는 유통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습니다. 옥외에서 냄새를 따라 우발적으로 침입하는 야외 곤충, 옥내에서 건조 가공식품 가루에 잠입해서 발생하는 해충, 포장 제품의 포장을 성공하여 침입하는 해충 등이 혼입되는 형태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이 끝나면 식품을 포장하고 공장 내 창고에 둔 재고화물은 제거되며 각각의 상품은 유통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점포에 진열되게 됩니다. 유통 경로에는 수송기간이나 저장 장소가
저장식품 해충에 대하여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저장품, 식물 검역을 받지 않은 해외 상품, 애완동물 식품 또는 원료 화물과 함께 혼재나 저장시킨 경우 위험성이 큽니다. 해충을 함유한 오염 상품이나 원료에 근접한 장소에 상품을 저장시키면 그들로부터 해충이 이동하여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해 양식을 교차 가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해충 제품의 오염을 차단하는 일은 해충의 천공에 대하여 내성이 있는 포장재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충에 의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살충과 제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고온의 치사 효과입니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어떤 배소, 증자 공정은 본래의 살충 기법은 아니지만 우수한 해충 사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식품 해충은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10분간 폭로하면 100% 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 억제 때문에 개발된 통조림, 레토르트 등 보존 기법은 그대로 해충에 의한 위생적인 오염 방지에도 적용됩니다.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에는 제조 유통 과정에는 해충의 오염 기회가 없지만 단순 냉장 유통의 식품의 제조 때나 도시락 반찬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오염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둘째, 마이크로파 조사의 치사 효과입니다. 외부 가열에 의하면 식품 중심부까지 해충의 치사 온도 60도씨까지 하려면 식품을 80도씨 이상 가열할 필요가 있고 식품의 표층은 그을려 풍미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분 11에서 13%의 곡물과 체수분 50% 전후의 공유 해충으로서는 고주파 조사에 의한 발열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적인 가열에 의해 곡물의 품질 저하 없이 혼입하는 공유 해충을 사멸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식품 공장에서 건조나 조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30에서 300MHz 마이크로파는 해충의 살충법으로서도 유효함을 검증받았습니다. 셋째, 불활성 가스의 치사 효과입니다. 포장식품은 진공, 포장 또는 질소, CO2 등 불활성 가스 충전이 채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의 기법은 산화 방지 등 품질 유지의 목적으로 개발시켰고 또 유해 미생물의 억제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도 해충의 경우는 사멸은 하여도 죽은 잔해는 잔류할 것입니다. 단지 현실에는 유관적으로 검출이 곤란한 충난, 가루 진드기가 미량으로 혼입되어 있을 경우 그 증식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는 문제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가스 충전의 경우 용기 내의 용기를 충분히 치환하여 장시간 동안 놓아두면 용기 내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해충은 사멸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정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탈산소제에 의한 치사 효과입니다. 활성산화철 등의 환원작용을 이용한 탈산소제는 진공, 불활성가스 충전과 같이 뛰어난 품질 유지 효과와 정균작용을 가지고 있어 각종 식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량 500mg의 KOP PE 포대에 쌀 바구미, 거짓 쌀도둑, 화랑 공명나방의 어느 것이나 성충, 번데기, 유충, 충난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 흡수 능력 100mg의 활성 산화철계의 탈산소제로 함께 봉입한 시험에서는 포대 내의 산소 농도는 24시간 후에 0.5% 이하로 낮아졌으며 5일 이후에는 어떤 곤충도 완전히 사멸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방제 중에서의 포장재의 역할을 살펴보면 식품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려면 첫째,
해충이 주로 번식하는 장소에 있는 원료 단계. 둘째, 원료에 부착되든가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오염을 받는 제조 공정. 셋째, 포장의 첨공성 해충으로부터 문제되는 유통 과정의 3단계로서 각각의 장소에 합당한 방제법을 이용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장식품의 해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가의 흙간으로부터 발생하여 식량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므로 최종 제품까지 가해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각각의 장소와의 연대를 유지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충 방제 대책으로 식품 해충의 도입에는 곤충의 침입으로 차단과 청소로서 해충에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둘째, 환경 내의 해충의 동향을 일상적으로 조기 발견하여 트랩을 설치를 확실히 판단한다. 셋째, 트랩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안전성이 높은 방제법을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3단계를 기본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22 농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 및 적용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